네,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성리학이 전래되다라는 제목으로 고려에서의 유학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학은 이미 삼국시대에 들어와 있었지만, 삼국시대부터 들어와서 발전되고 있었지만,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려 전반에 대한 유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고려 전기부터 봐야겠죠. 유교는 일찌감치 고려의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붓펜으로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정치 이념으로 일찌감치 강조되고 자리 잡혀 있었죠. 그걸 보여주는 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이미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10가지 교훈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후뇨 10조. 이 후뇨 10조에 보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열심히 읽어서 현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종 같은 임금은, 광종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엇을 실시합니까? 그렇죠. 과거제를 실시하죠. 이 과거제를 실시한 이유가 뭔데? 그렇죠. 과거제를 통해서 과거 시험 보는 과목이 유교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유학에 대해서 밝은 그런 인재를 관리로 뽑겠다는 거죠. 유학의 소양을 갖춘 인재 선발. 그치, 써줘야 친구들이 또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고, 유교 경전 공부에서 현실을 경계하라. 그런가 하면 성종은 아예 이제 대놓고 유학이죠. 성종하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가 건의한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건의했던 시무 28조를 대부분 채택해서 이제 아예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임금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종은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기관도 정비하죠. 국자감, 향교 이런 것들을 설치한 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이념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던 고려의 유학은 이제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로 안착이 된다.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은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죠.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고려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서 학문 자체도 굉장히 보수화됩니다. 유학도 보수화되는 거죠. 개혁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고려에서 우리 땅의 공자라고 불려졌던 해동 공자라고 불린 최충, 이런 부분은 이제 학문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철학적인 그런 성향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죠. 훈구학적인 유학에 철학적인 경향을 불어넣었다. 이 양반은 또 유명한 게 이제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유명하겠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사립학교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부식. 김부식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도 이름을 날리죠. 그래서 인종 때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또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신라적인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겠다는 거죠. 이런 문벌 귀족 사회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띠던 유학이 이제
박살이 나는, 쇠퇴하는 시기가 있죠. 문벌 귀족 사이가 끝장나면서 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 문벌 귀족들이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무신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학도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시의 역사책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번 여기 이 부분에서는 빼지고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좀 일단은 사상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갈게요. 유학을 가르치려면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기관에 교육기관 성종 때 서울에는 개경에는 국자감, 이거보다는 나라에서 만든 거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나라에서 만든 걸 관학, 요즘으로 따지면 공립학교, 국립학교에 해당되겠죠. 개인이 만들었으면 뭐겠습니까? 사학이라고 할 겁니다. 사립학교죠. 이런 관학 중에 서울에는 개경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다. 국자감. 국자감에서는 유학도 가르치고 유학부와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학부로 나눠지고요. 이 유학부는 다시 국자학, 태학, 사문학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학부에는 서학, 산학, 율학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국자학은 뭐고 태학은 뭐고 사문학은 뭐냐? 뭘 가르치는 겁니까? 다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왜 구분해 놨을까요? 신분에 따라 달라요.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고위층, 최고위층 3품 이상이냐, 3품부터 5품 이상이냐, 그 다음에 5품부터 7품 사이냐, 그 자제들이 들어가는 게 다른 거죠. 신분제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학은 글씨를 잘 쓰느냐, 이렇게 이제 이건 하위급 관리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기술직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느냐, 이 글씨 쓰는 것도 이제 문서 정리하고 하려면 잘해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법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방에서는 향교, 지방의 향리 자제나 서민들에게 간단한 한문과 한자와 기술 등을 가르쳤던 향교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유교를 경전을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문벌 귀족들은 쪽집게 강사를 선호할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면 좋겠죠.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입시 대비로. 그래서 아까 나왔던 최충이라고 하는 양반이 만들었던 구제학당. 구제학당은 뭐냐면 9개의 전문 강좌를 유교 경전 9개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전문 강좌.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것만 가르친다는 거죠.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트를 치면서 과거 합격자가 다수 나오니까 배출되니까 사립학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립학교들이 무려 12개가 엄청 유명했다 해서 사학 12도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게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관학이 쇠퇴하겠죠. 그럼 이 관학의 쇠퇴를 나라에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학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관학 진흥책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관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숙종은 서적포를 설치합니다. 서적. 책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때 책 비싸요. 주요 수입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예종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구제학당처럼 뭔가 전문 강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자감의 학제를 좀 바꿔요. 국자감을 좀 개편해서 7제를 설치합니다. 우리도 쪽집게 공부시켜 보겠어. 유교 경전 가르치는 6개와 강예제라고 해서 무예를 가르치는 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만으로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 장학금도 줘요. 장학재단을 설치합니다. 양현고.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악은, 국자감은 이름을 좀, 그 뒤에도, 이런 관악이든 사학이든 이 모든 것은 이미, 무신 집권기엔 좀 쇠퇴했다가 원나라 때 다시 이제, 용성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저 국자감이 충렬왕 때는 명칭이 국학, 그 다음에 충선왕 때는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성균관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대부, 신진 사대부들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